반갑습니다. 저는 맞춤형 화장품 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과 교수직을 맡고 있는 김경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우리는 오늘 지금 화장품 자격증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연이 사실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분야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화장품 연구 개발 기업을 좀 운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쪽으로 가든 제가 현업에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이 의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 명함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소통을 또 인연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본질의 목적은 합격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토대로 좀 더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인연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에어컨을 꼭 주시면 소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일단은 7시까지긴 한데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제가 어떻게 좀 더 시간 분배를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을지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잡아서 7회차를 위한 대비 4회, 5회, 6회를 기준으로 보되 4회는 조금 우리가 먼저 떠들어 봤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서 훑어보시고 지금은 6회 기준으로, 5회 기준으로 하나씩 좀 가보고자 합니다. 인스타에서 온라인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거나 안 보이시거나 하면 제가 댓글 보고 있어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긴장했나요? 말이 좀 고이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자격증 보기 전에 자격증을 보신 분들도,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의 느낌을 조금 더 파악을 해드릴게요. 202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7회차, 연도로는 한 3년차 정도 됐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이 딱 그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시험이 거의 비슷해요. 1회차 되게 쉬웠다가 2, 3회차 어려웠다가 4, 5, 6회차부터 평준화. 지금은 이 평준화의 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처음에 초반부에 되게 헤맸던 분들은 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확실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1회차 때 되게 쉽다고 시험 얘기했다가 어려워서 조금 한번 살짝 좀 그랬던 적도 있고 불만을 가졌던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때 너무 어렵게 알려줬다가 이 정도까지 아닌데? 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교재를 다른 것도 막 풀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에 초점 맞춰진 문제들이 간혹 있거든요. 여기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거 다 이제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문제 100 만점으로 목표를 하면은 시험 망합니다. 그 시험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거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800점, 700점, 합격, 이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평준화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오늘 이번에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합격 맞죠? 우리가 아까 주관식에서도 봤죠? 느낌 봤죠? 객관식도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 알고 있는 내용에서 사고를 가져왔죠? 기본적인 거에서 추가 확장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추가 확장의 개념이 오늘 조금 핵심 주인공이 될 교수학습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면서 기본에 충실을 하고, 아까 시험 우리 모의 테스트 했을 때 주관식 먼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주관식은 생각보다 시간을 소요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는 거 외워서 바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주관식 먼저 따다다다닥 쓰고 이거 할 것 같은데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 안 나는 것들 체크 미리 해놓고 객관식 풀다 보면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래서 주관식 아는 거부터 짜자작 하고 객관식 모르는 거 체크 해놓고 객관식으로 돌아옵니다. 객관식 돌아와서 문제 풀다가 이거 3번 아니면 4번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 것도 3번, 4번 둘 다 체크하거나 혹은 하나만 체크하거나 하고 체크는 이따 시간 될 때 다시 해봐야지. 그거에 고민하는 시간 일단 없애고 한 바퀴는 무조건 돌린다라는 걸 최우선순위로. 그래서 다음 문제 쫙쫙 가다가 계산 문제 나왔는데 풀리면 다행이고 안 풀린 것도
어느 정도 체크해놓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진짜 안 억울해요. 문제를 한 바퀴 다 못 돌리면 진짜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주관식 난이도가 아까 기본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이 어느 정도 조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주관식을 거의 다 한 70% 이상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객관식에서 좀 더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좋습니다. 이거 좀 사진을 찍어볼까요? 사진을 꼭 이 화면 사진 한번 찍을 텐데 꼭 이거에 의존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찍어놓는 게 의미 있죠. 찍어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5회 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건데 어떤 느낌으로 많이 나왔냐라고 봤더니, 제가 아까 말했죠. 광고 표현, 실증 표현 이런 거가 4, 5, 6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사용제한 원리 당연히 항상 나옵니다. 다만 한 문제로 나오기보다 이렇게 녹여져서 문제 곳곳에 숨어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유형이 거의 진짜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유형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포장 공간, 관능 평가, 세포 종류 다 있다가 조금씩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6회죠. 마찬가지로 실증 표현, 뭐 알레르기 유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이어서 또 똑같이 나왔죠. 화장품 유형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이 나오고, 제조 품질 관리, 이게 파트 3잖아요. 이 파트 3에서 그 파트 3의 핵심은 거의 교수학습 가이드 위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는 기본 이론서가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다. 그 외에 이제 뭐 HLB나 안정성 시험 같이 원래는 조금 주관적인 내용들이었던 것도 이제는 좀 문제로 나오는 게 보였었고, 행정처분이 또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오늘 수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실증 표현 이런 것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료 업로드를 제가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뭐를 내가 업데이트해서 업로드해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 막연함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드린 업데이트 자료 게시판에 올린 것 중에서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거 혹시 다운로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뭔가 실증 표현, 금지 표현 이런 거 제가 따로 자료 올려드린 거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 받았다. 손.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려나? 잠깐만. 자료 중에 이런 거 혹시 눈에 좀 익으세요? 이런 자료? 조금 생소해요.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저기 KF 보시면은 그쪽에 저희 카페면 카페 쪽에 이런 거 올려놨는데, 이런 거 무조건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기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보톡스라는 표현 되나요? 안 돼요. 코스메시티컬이라는 표현 되나요? 안 돼요. 김이 딱지 생기가니 뜯어내는 제품 이런 표현 되나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좀 쉽게 풀어놓은 이런 모음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음집 이전에 더 이제 원초적인 자료가 아까 잠깐 올라왔었던 이제 가이드라인, 식약처에서 올려준 거. 이것도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셔서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지난 회차에 이거 직전 강의로 제가 풀어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 올렸던 거 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아야 되는 건 이 표현, 금지 표현,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건선, 노인소염증, 화장품 자체에 못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드름 원래 우리 되는 조건 몇 개 기억나는 거 있죠. 뭐 인체수정 기능성 뭐 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기능성에서 한 거 오케이 해줄게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기미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 별표 2 여기 들어가면 뭐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능성 화장품에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되는 건데 되는 것가 있고 아예 이제 이런 특수한 조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석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강의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다 무료로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이 자료 찾아서 다운로드 꼭 받으셔야 되고 금지 표현이 있고 내려가면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잠깐만 실증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증 대상은 뭐예요? 표현할 수는 있는데 증거돼. 실제 증빙해 이거죠. 그래서 이 표현 쓰려면 증거 갖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4회차 기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거 있죠? 구분하라고 하는 거.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딴 데로 이렇게 섞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 근데 실증 자료 없대. 그러면 행정처분 몇 개월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섞어서 문제가 반반씩 나오는 거죠. 어쨌든 얘가 아까 우리 별표 5개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자료를 어쨌건 다시 한번 제가 공유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마이크가 울린다. 제가 이것만 살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죄송해요. 그렇긴 하긴 했는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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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제가 마이크 볼륨을 좀 줄이고 육성을 좀 높여서 좀 에코를 수동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분이 다 되면 좀 낫겠다. 여기서 올린다. 자 어쨌건 이 느낌은 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돌아갔지만 한번 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 자 무조건 외우기 어떤 거 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이건 아는 거죠. 뭐 중금속이건 미생물이건 기타 등등이건 근데 이 기타 등등에서 뭐 pH 기준 이런 것까지 다 기본인데 퍼머넌트 막 이런 데로 가면 내용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직전 시험에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라면 공부 안 하고 갔어요. 말했죠? 거기서 나올 확률 내가 외워야 되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하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유형 우리 뭐 영유아부터 이렇게 했던 유형 근데 유형별로 특징을 뭔가 좀 써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아는 목용 영유아용 로션인데 영유아용 로션은 영유아를 위해서 보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제품군이다. 이런 당연한 표현들이 제가 이론서에서 생략했지만 교수학습 가이드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따 같이 볼 건데 우리가 교수학습 가이드 제가 보라 했는데 어떻게 뭐부터 봐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너무 막 내용도 이상하게 펼쳐져 있고 그거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 예를 들면 이 유형에 관련된 거 이런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3에 관련돼서 이제 이론서에서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으로 설명드렸어요. 화장품을 만들 때 뭐부터 이제 포장재부터 가져와서 만들어서 이제 출고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이 이론서에서 부족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재질, 탱크, 파이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된 부분이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우리가 보충해서 채워넣을 영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표시기제, 기본 이론 다른 것들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이거 외우면 끝 이게 아니라 필수가 있고 우리가 추가로 할 게 있고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갖고 계셔요. 그쵸 거의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어찌됐건 18점짜리도 있긴 있었어. 와 이게 한 페이지 차지했는데 풀긴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시간적 조절은 또 잘 해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시험장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쌓아봤을 때 제일 좋았냐? 일단은 미리 가는 게 진짜 저는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리 가면 또 피곤해서 졸려서 집중 안 되면 어떡해요? 거기서 이제 집중력 놓치실 정도의 긴장감을 낮게 가지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한번 마실 나가는 느낌 아니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9시 반 시작인데 9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죠. 다음 주부터 수업이 끊을 텐데 이게 항상 똑같아서 또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9시 이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8시 반 이전까지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보는 그 마지막에 그 엑기스 골든타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은 사실 시간도 신체 리듬도 조절해 놓으면 좋죠. 아침형 인간이 돼서 이제 이 시간대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내 신체 리듬도 맞춰 놓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남은 일주일 동안은 연차 쓸 수 있으면 연차 좀 최대한 쓰고 좀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 일주일이 진짜 다른 2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해서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이 시험에 미리 갔잖아요. 미리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사실 내가 정리한 나만의 노트나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정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본다, 상기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옛날에 시험 볼 때 다 찍어준 거 가지고 내가 이거 달달달 때 마지막까지 외우듯이 분량이 많을 뿐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리된 걸 내가 한 번 더 계속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좋겠고, 예전에는 제가 시험 직전에 행정처분을 마지막에 외우고 봐라,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을 활용을 해서 그때만 계속 봤다가 그거 먼저 문제 풀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자고 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이 너무 조금 나와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내가 좀 외울 수 있는 거, 나 이거 그래도 외워놓은 건데 이거 좀 가져갈까? 아니면은 뭐 1369 이것만 내가 좀 외워놓을까? 뭐 이렇게 선택적 암기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이 말은 조심스럽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선택적 암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제 봅니다. 자, 8시 반 전에 갔어요. 막 이렇게 떠들어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고 있고, 사람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이전에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는 사람 살 때도 있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럼 화장실 다 갔다 오시고, 이제 뭐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몸 풀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는 이제 못 들어오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것도 좀 되는데, 가끔 가다 공부 못하게 하는 심사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논란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9시 한 20분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9시 반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지를 한번 일단 줘요. 이렇게 시험지 하나 주고, 열지 마세요. 열지 마시고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있는지 페이지만 확인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이 좀 커져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돼요. 사실 안 되는데 그래도 난 몇 개 키워드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7회차 짬밥이 있잖아요. 6회차 짬밥. 이게 보여요, 키워드가. 그래서 이제 보면서 1페이지, 1키워드, 2페이지, 1키워드 이 정도 속도를 넘기면은 뭐 빨리 넘기세요 하면 빨리 넘기면 되죠.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넘기면서 이렇게 봐요. 보고 이런 키워드 나왔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하고 아까 이제 패스 시간 조절하는 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 뭐 기본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쫄지 말고 이건 또 마무리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6회부터 볼 건데 여러분 제 유인물 나눠준 것 중에 6회부터 6회 보고 5회 보고 그 다음에 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죠? 그 혹시 댓글 남겨주세요. 인스타 보시는 분들, 인스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인스타만 하고 있죠 저희. 인스타랑 유튜브도 하고 있긴 하구나. 인스타에 잠깐만 자료 어디서 다운받냐고.
제가 카페나 그 카톡방이나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오프라인 보시는 분들한테는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요한 댓글이나 있으면 저 바로 실시간으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말씀 항상 꺼내주시는 게 더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6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온라인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드렸는데 그래도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고 6회에서 좀 더 객관식 위주인데 제가 사실 이걸로 문제를 만들진 않았어요. 아까 4회는 정확히 문제를 복원을 했죠. 근데 이제 6회는 문제는 복원 안 했지만 어떤 느낌으로 오겠다라는 걸 제가 좀 더 체감시켜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조금 더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6회 이거 맞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보시면은 화장수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예를 들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문이 이건 제 교수학습까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교수학습 가이드 세부 내용 중에 뭐 유연 화장수는 뭐 어쩌고다, 뭐 수렴 화장수는 어쩌고다, 세정용 화장수는 어쩌고다, 뭐 이런 설명들이 쭉 나열된 데가 있어요. 화장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교수학습 가이드 같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교수학습 가이드 페이지는 92페이지거든요. 적어놓으시면 좋고 다 이렇게 체크해놨죠. 그래서 기초화장용 안에서도 뭐 OW 크림, W 크림, 여기 세정용 화장수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봤던 제가 잠깐 말했던 유형도 세부적으로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이에요. 뭐 우리 로션 크림 원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인데 수분 보습 성분을 공급해서 유연하게 함, 천연 피지막은 회복함, 뭐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한 2번씩은 읽어봐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형이 어떻게 나뉘냐가 1번, 그리고 2번이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성분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고, 실제 문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그 화장수 쪽에서 나왔어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봐볼게요. 뭐 이제 토너가 라는 거잖아, 화장수면.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키워드가 아닌데 예를 들면 수렴 화장수 써 있어서 뭐 수분과 보습 성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피지나 발안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원료를 추가로 넣어줘. 아니 이렇게 써 있었다고 쳐볼게요. 옳지 않은 거 부를 때. 그럼 뭐 이제 피지, 발안 막 이런 거 보면 조금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좀 단어가 좀 이질감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은 보이고 시간적인 것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처음 보는 문장이 아니라 또 봤던 문장이니까 어쨌건 이런 거에 대한 반복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교수학습 가이드 첫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될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료 올려드렸죠. 거기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놨어요. 두 번째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문제가 완전 짧게 나오진 않죠. 이거 한 문장이 사실 한 2문장 정도로 펼쳐져 있겠고 이것도 조금 더 펼쳐져 있을 텐데 근데 이거에서 핵심이 벗어나진 않아요. 장기에 대한 거 제가 오늘 보여주는 건 다 교수학습 가이드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비에 관련된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묶여 있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얘는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3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자, 이런 것들 보고 한 번씩 읽어봐서 이해를 해놓으셔야 이게 또 구분이 되겠죠. 다음, 이것도 설비 관련된 거.
다음 보기에 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옳은 것은. 이건 내용은 조금 더 길었겠죠. 근데 핵심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본 믹서, 핸들 믹서, 아토마이저로 뭘 만들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었고, 얘는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303페이지였었고, 그 303페이지 같은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스 파우더, 팩트 이런 IC도 같은 분산 제품, 공정 설비, 믹서, 핸들 믹서, 아토마이저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토마이저 3단계, 핸들 믹서, 페이스 파우더, 팩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연결을 시키면서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제. 우리 세제 같은 것도 이제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세제의 주요 구성 성분과 특징을 모르는 것은, 이건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세제 종류 짜라라, 특징 짜라라, 이제 예시 짜라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문제에.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교수학습 가이드 지금 172페이지인데, 이렇게 보면 성분, 특성, 대표 성분 예시 이렇게 짜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제 걔네가 조금 작정을 했어요. 이제 직접 낸다. 이제 써 있는 써 있는 표현 그대로 직접 내겠다. 문제에 무슨 소지야? 문제의 소지? 하여튼 그런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좀 써 있는 거 그대로 내고, 대신에 그만큼 옛날에는 핵심만 냈다면 이제는 있는 표현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야. 아까 우리 유형의 설명 같듯이.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방금 세제 봤다면 이번에는 세척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척제 종류가 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얘는 197페이지 기준으로 교수학습 가이드 보면 되는데, 그 197페이지를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세척제 유형, pH는 어디 사이일 때 이게 잘 활성화되는지, 쓰이는지, 어떤 오염물질에 쓰이는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다시 한번 봤을 때 뭐 유형 뭐 이렇게 있겠고, pH 있겠고, 뭐 대표 성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부식성 알칼리 세척제를 보면 pH를 엄청 높게 잡죠. 왜냐면 찌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3 정도의 pH 잡는데, 여기서는 뭐 pH 9 정도로 뭐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조금 더 아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딱딱한 단어들 표현 보는 게 생각보다 와닿지는 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좀 풀어보고 이제 왔잖아.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이런 거 구분해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최대한 혼자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지. 이제 문제 풀고 문제 그 부분만 외우고 이런 이제 순서는 좀 지나가서 우리가 많이 좀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곱씹어 볼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이번에 포장재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포장재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포장재가 나오고, 포장재 종류 및 특징이 어떤 포장재? 무슨 설명? 어떤 포장재? 무슨 설명? 이렇게 써있겠죠. 공부할 때 하는 거야. 플라스틱 이제 하고, 뭐 이런 수지로 나누는구나, PPT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좀 넘어가고, 자유로운 착색 가능하다, 투명성 좋다, 뭐 읽으면서 넘어가면서 체화해야죠. 어떻게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없죠. 그리고 다행히 파트 3는 객관식이잖아. 계속 읽으면서 반복해볼 수밖에 없어. 단점이 있네. 단점 열에 약간 배는데 치우. 이런 거 계속 칠하면서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문제에 플라스틱, 먼저 설명, 열에 가, 이렇게 하면 틀린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곱씹어 보면서 하는 거. 저도 문제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포장재는 230페이지, 이것도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가이드 230페이지고요. 또 인스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것도 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유형에 대한 설명. 우리 유형 구분하는 건 이제 알아요. 근데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 목욕용 제품류, 뭐 목욕 욕조에 투입해서 사용해서 뭐 청결 어쩌고를 목적으로 한다. 당연한 말, 뭐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땐 지루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알려주면서 해도, 제가 알려주면서 해도 똑같이 지루해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조금 하는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겠습니다. 이 필터 있죠? 이 필터 우리 이론서에도 나왔잖아요. 이론서에 있는 필터를 압축시켜서 이 내용, 이 법적인 내용에 있는 걸 좀 압축시켜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시험이 거듭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게 이제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좀 짱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이제는 좀 봐야 될 때 맞습니다. 교수학습 가이드에 166페이지를 보시면 필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쫙 있고요. 이 밑으로도 이 필터 설명들이 쭉 있어요. 한 페이지가 좀 차지하거든요. 이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 뭐 다른 것들도 읽어보시고 아 뭐 이런 순서도 높여야 되네. 뭐 이런 것도 봐주시고. 그래서 이거가 6회에도 나왔고 5회에도 나왔어요. 필터 2개가 연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회까지 나오겠나 싶지만은 알아야겠죠. 어쩔 수 없지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거 문제 몇 번이라고 써있구나? 5번. 아 일단 필터는 166페이지고요. 그 필터 나온 부분에 교사 가이드고 얘는 같이 또 해봅시다. 얘는 제가 조금 문제같이 그래도 만들었어요. 왜냐면 같이 좀 해보려고. 아까처럼 사고력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표나 이런 성적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료 성적서 주고 틀린 설명 찾기.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에 있는 것들 표시할 거예요. 제조인 나왔네. 해보세요. 나 3개. 여러분 저는 온라인 분들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풀고 계세요. 자, 성적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일 나오고, 뭐 시험일 나오고, 뭐 이 원료 안에 있는 함유 성분에 대한 거 나오고, 뭐 비중, pH, 냄새. 사실 이거보다 쭉 더 써져 있는데 제가 조금 압축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틀린 항목 찾으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겠죠? 예를 들면 1번. 뭐 해당 제조 시 해당 원료는 몇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 원료 몇 %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혹은 온라인 분들은 몇 % 사용 가능한지 찾을 수 있는지 책 보고 찾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30초만 있다가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보이시겠죠? 보이셔야죠. 함유 성분 소합 향나무 발삼 오일이라고 써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말고 다른 성분 짜자자작 써있어도 똑같아요. 여러 개 성분 써있어도 여기서 사용 한도 있는 성분 찾는 거예요. 소합 향나무 발삼 오일 사용 한도 있는데 이거 퍼센트 모르면 말짱 꽝이죠. 이거 퍼센트 혹시 몇 %인지 아세요? 0.6. 뭐 있어요? 0.6%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해당 원료는 0.6%까지 사용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맞다? 틀리다? 다시 동그라미 1번. 해당 원료는 화장품 제조 시 최대 0.6%까지 쓸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왜 틀렸냐? 우리 아까 원료 쪼개서 한 거 기억나나? 알로에 100%가 아니라 알로에베라 60%, 뭐 20%, 뭐 10%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것도 쪼개져 있대요. 이 안에 수압 향나무 발산 오일은 30%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 한 원료는 몇 % 쓸 수 있냐는 거예요. 0. 어떻게 해서 이게 30%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거가 0.6% 쓸 수 있으니까 원래 거가 0.6% 쓸 수 있는데 얘는 10분의 3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 역으로 해가지고 3분의 10을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0.6에 3분의 10 하면 0.2 곱하기 10 2% 2.2 되나요? 다시 원래는 0.6%까지 쓸 수 있어요.
수압, 향나무, 발산 뭐 이래요. 근데 얘는 30%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까지 쓸 수 있냐? 얘는 원래 10분의 3만 들어가 있는 수압, 향나무, 오일인데 얘는 0.6%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x를 여기 넘어가면 0.6 곱하기 3분의 10이잖아. 그러면 2 돼. 그러면은 2.0. 그래서 애초에 0.6이 먼저 기억이 보여야 되고 얘가 보여야겠죠. 원료가 삼위 성분이 여러 개 있다면 얘가 보여야겠고 그 다음 얘 한도를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얘가 애초에 조금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역으로 곱해줘 봐야겠네. 그러면은 몇 %까지 써야 되겠네. 이런 게 보여야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분명히 성적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성적서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쫄지 말고 하나씩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원료는 몇 %까지 쓸 수 있냐 했을 때 일단 얘는 2%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두 번째 문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왔죠? 비중. 비중의 측정 결과를 보았을 때 해당 원료는 사용할 수 없고 원료사에 반품해야 된다 라고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고. 그럼 이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식별을 해야겠죠? 어때요? 자, 비중 어떻게 보시나요? 항목이 있고 시험 기준이 있고 측정 결과가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자, 이 원료는 사용 가능하다 혹은 사용 가능하지 않고 반품해야 된다. 사용 가능하다 손. 반품해야 된다 손. 다음 거부터는 꼭 다 드셔야 돼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원료든 뭐 포장재든 이제 받는 거든 다 기준 일탈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기준 일탈이 어긋나면 일단은 이제 내용 받은 거는 반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 별거야. 조금 비중 낮게 나오면 그 계산해서 하면 되지, 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기준이 어긋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자, 제조일의 원료 시험을 했기에 원료의 수치 정확도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나와요. 맞다 틀리다 라고 계산했을 때 일단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 배운 거를 가지고 좀 토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수험생 입장으로 들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조 9월 3일에 만들었네? 22년 9월 3일 똑같이 시험했네? 그럼 얘 말대로 좀 문제 있을 수 있나? 평년 변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며칠 뒤에 만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원료의 시험, 이 원료의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는 그 원료의 특성에 따라서 원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 시험 자체가 그 당일에 바로 테스트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라고 사실 저는 보여요. 법적으로 일주일 뒤에 해라라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원료사가 직접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더 명확한 게 보이겠죠. 2%까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예를 들어 써 있으면 오케이 정답 이러고 넘어갔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사고력 아까 우리가 보던 것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알 거예요. 근데 아까 4회차 할 때 해봤던 거 지금 하고 있던 거 영역은 다 달라요. 근데 보니까 사고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109페이지를 보면 원료 성적서 교수학습 가이드 원료 성적서가 있긴 한데 근데 원료 성적서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몇 번이었죠? 그 문제 10번인가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타 내용들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HLB 값 제가 옛날에 어느 정도 느낌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
그 HLB를 가지고 화장품을 되게 여러 가지를 써서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경영진제를 여러 가지를 써서. 근데 어쨌건 이런 것조차도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좀 바뀌는 추세예요. 뭔 말, 일단은 풀어볼까요? 이거는 뭐 나름 만들었으니까 문제로. 옳은 설명. 같이 봅시다. 자, 1번. W 제형은 A보다 D가 적합하다. 맞나요? 왜 왜 틀리죠? HLB 값이 작을수록 기름과 좀 더 친한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일단 기름에 담은 거죠, 물을,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마냥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느낌이 좀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보겠습니다. 2번 OW 제형이 WO 제형보다 더 끈적하다. 맞나요? 오일이 더 끈적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오일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가용화 제품에는 A가 가장 적합하다. 틀리죠? 밑으로 커질수록 물과 더 친한 느낌이니까 가용화는 물이 더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유와 크림에 비해서 토너 같은 거니까. 자, 4번 디물질은 기포를 제거하는 용도로 가장 적합하다. 맞나요? 이제 HLB 값이 작을수록 더 소포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D보다는 위로 갈수록 좀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이 정확히 맞죠? 그래서 친수성기 대비 신유성, 기름의 가장 비율이 큰 것은 A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우리가 안 거에서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자, 지금부터 제가 기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안정성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찾기. 옛날에 제가 안정성 시험의 수치 이런 거는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써있는 게 다급산다는 느낌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안정성 시험에 장기 보존 있고 가속 시험 있죠. 가속 시험 45도 온도에서 테스트하는 거 적합하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맞다. O 할 거예요, X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아직 그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고 치더라도 제가 수험생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잠깐만, 가속 시험은 조금 더 온도 올리잖아요, 일단. 그래서 더 빨리 이제 분자 활동 되게 하는 거잖아. 근데 45도 뭔가 일반적인 온도고 장기 보존이 뭐 20몇 도, 30도가 일반이라고 친다면 그거는 조금 높으니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45도 맞는 부근입니다. 40에서 50 사이 나쁘지 않은 온도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장기 보존 시험의 경우 3로트 이상 유통 전 샘플 제품을 검체로 시험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러분들이 했으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맞다고요? 3로트 맞죠? 근데 실제 제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샘플 제품 해야 되나요? 실제 제품일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그래서 항상 이 키워드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와씨 다 나왔어 이렇게 하지만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건 이제는 나오더라 라는 느낌을 조금 갖고 갔으면 좋겠고, 이것도 실제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것도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문제는 담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공이 적절한 거 이제 나오는 것만큼 내가 이제 낼 데 없나? 좀 새로운 거 내려고 막 찾고 있나? 이런 느낌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도 가져가시고요. 이거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보여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닌 거? 그쵸.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하더라고요. 또 뭐 정확히 이렇게 나왔는지 사실 기억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만 나오진 않았겠지. 근데 어쨌건 핵심은 이거 아니면 맞출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느낌 봤을 때, 자 어찌됐건 뭔가 이런 것도 이제 아는 건데 좀 더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좀 뒤에서 보였을 거고,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자 우리 기타 부분 넘어가기 전에 10번까지 보면 이거 좀 안 보이던 것들 많이 있었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해야겠다라는 느낌은 들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제가 교수학 이 시험에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정확하게 이론서에는 좀 없고 교수학습 가이드에 써져 있는 거만 100% 뽑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친 게 없어요, 제가 시험에서. 그 말이 즉슨 제가 교수학습 가이드 별 3개는 쳤죠. 중요하긴 하죠.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다시 한번 그거만 파지 말고 힘 조절 잘해라. 나머지 100문제 중에 10문제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보면. 오케이? 그래서 어쨌건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조금 더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5회차까지 하면 조금 더 느낌 더 오실 겁니다. 잠깐 생각할까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회, 5회, 6회 다 똑같은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은행 방식이잖아요. 문제 리스트를 이미 걔네들이 쭉 갖고 있고 여기서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 똑같습니다. 아, 7회니까 더 중요해, 5회니까 좀 덜 중요해,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또 보면 되고, 또 여기서도 공통되게 체감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정제 역할 아닌 것은, 정정제로 안 쓰이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 기본 이론서에도 있던 거고, 근데 이 교수학습 가이드에도 정리가 어떻게 돼 있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정답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몇 번? 찍으면? 3번 나왔고. 뭘 했어요? 정답은 3번인데, 일단은, 이거는 페이지가, 잠시만요. 교수학습 가이드로서 81페이지. 81페이지 떼어주시면 이거 원료들 뭐 있다, 성분들 뭐 있다, 기본 이론이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눈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루코사이드가 붙으면 이게 비이온 작용이라서, 뭐 예를 들어 비이온 계면활성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검계열 혹은 이제 화학적인 정증제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부터 좀 제대로 볼 건데, 낙하균 측정법. 지금 문제를 제가 만들진 않았죠. 근데 이거 교수학습 가이드 보면 딱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또 페이지로는 169페이지인데, 169페이지에 그 교수학습 가이드 169.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낙하균 할 때는 뭐 원리는 뭐 어떻게 해서, 뭐 무슨 배지 놔둬서 몇 시간 놔둬서 뭐 어떻게 검사를 한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땅바닥에 이 플레이트 뿌리고 나서 플레이트에 균들 얼마나 떨어지겠다 보겠다라는 건데, 엄청 길어요. 길고 이 내용적인 설명을 사실 좀 이해를 하셔야 이게 곱씹어질 수가 있는데, 저라면 모르겠어요. 저라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버렸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기에 특정 한 번 밑줄 치고 단어 치고 치지만, 그렇게 많이 시간적 투자를 하는데 한계를 좀 둘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보긴 볼 것 같아요. 좀 키워드 느낌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뭐 설비 이런 거 있었듯이 여기서도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이런 시설 기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등에 대해 기기 종류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을 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정리되어 있었겠지만 핵심은 이거랑 똑같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혀 있죠. 회화로는 강열 잠분 시험. 회화론에 분말도 측정해가 되어 있네요. 틀렸죠? 전열기, 시료기, 전열기, 따르게 써있죠. 대시게이터, 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기기를 볼 때 뭔가 좀 쉬운 거 있고요. 저울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뭐 그 다음에 뭐 실험대 이런 거 알잖아요. 쉬운 거 있고 조금 나한테 생소한 거 있어요.
생소한 거 조금 많이 눈에 익혀서 단어 연결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111페이지 있죠. 교사학습 가이드 111페이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 설비 및 재질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탱크, 이송 파이프, 이렇게 설비들이 있고 재질, 설비 특성 어떻게 짜자작 써있겠죠. 그래서 교수학습 가이드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수학습 가이드는 202페이지인데 이송 파이프는 어떻게 쭉 써있고 필터는 어떻게 쭉 써있고 탱크의 재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특징은 어떻다 이런 거 쭉 써있습니다. 읽으면서 반복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거의 나열된 게 거의 파트 3예요. 얘 파트 3, 얘 파트 3. 아까 다른 것도 파트 3. 거의 그렇습니다. 세제, 세척제. 그래서 파트 3 느낌에서 객관식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쭉 이렇게 읽으면서 반복을 좀 해나가셨을 때 이런 것들 나오면 일단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내가 문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느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독제도 장점 단점이 써져 있는데 얘도 교수학습 가이드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있다. 페이지는 198 혹은 185 이 두 개가 좀 왔다 갔다인데 그쪽에 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양이온 계면한 성제는 자극 압보림이 있고 세정작용이 세고 호자 같은 애들한테 효과 없고 이런 것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익히는 게 좀 필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얘도 파트 3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파트 2로 가도 되고 3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죠. 그래서 얘도 이런 제조시 유의해야 할 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에 보면 조금 제가 생각해서 써놨지만 교수학습 가이드 보면 거의 똑같이 이거 가지고 뭔가 단어에서 좀 바뀌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료 투입 순서에서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돼 이런 거 다 자르고 투입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구나. 침전 보형물 이런 걸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입 순서 잘 지켜야겠고. 그 다음에 휘발성은 혼합 직전에 넣는 거. 그래서 우리 향료 같은 거 제일 마지막에 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W 형태의 경우에는 수상을 너무 이제 원터상을 너무 빠르게 넣으면 안 되고 넣는 속도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그대로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이지 296페이지 교수학습 가이드 296페이지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금속 한도, 미생물 한도, pH 이것저것 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 나왔어. 퍼머넌트 웨이브용의 예를 들면 냉이옥식은 환원성 물질의 함량이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저는 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제가 공부하라고 해도 저는 이런 거 안 해오고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저라면은 내용이 너무 많은 부분 이 부분은 과감히 뺐을 것 같다. 하여튼 나오긴 나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몇 번이죠? 7번? 네. 일단 이거는 교수학습 가이드에서는 683페이지 그러니까 그 부록 마지막에 법률 내용 그대로 갖다 준 좀 그쪽에 있는 건데 우리 이론서는 제가 그걸 압축시켜서 쓴 거니까 거기에서 써있긴 써있어요. 그래서 본란을 보시고 선택적으로 봐주시고 자 그다음 8번 얘 같이 또 해봅시다. 우리 또 사고력 없게 또 제가 항상 말하죠. 규격서, 성적서 무슨 이런 서류들 항상 다르게 나옵니다. 익숙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 화면에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현장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온라인 분들은 최대한 제가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한번 풀어주세요. 이게 실제 성적서 그 문제는 사실 더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핵심 내용들만 짝짝짝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안 쫄아야 돼 일단. 안 쫄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야 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손들어주세요. 1번 했다. 2번 했다. 3번 했다. 4번 했다. 5번 했다. 4번이죠. 봅시다. 일단은 파트 3에서 이런 원자재 평가 막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꼭 기억나세요? 사용기한이 있고 보관기한 설정이 있고 기억나요? 보관기한 설정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대 사용기한이 있고 그래서 보관기한을 설정해야 된다. 단 그 보관기한은 사용기한 내에서 설정해야 된다. 그 보관기한이 지난 제품은 재평가를 통해서 보관기한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보관기한은 이내에서 해야 되고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를 더서 한다. 이런 느낌 좀 기억나나요? 그거를 가지고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이 아니라 이 하나의 용기 부자재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면 일단 뭐가 보여야 돼요? 제조일 보이죠, 일단. 2017년에 보였는데, 아까 문제에서 2020년에 처음 썼대요. 그쵸? 2020년에 처음 썼고, 쓴 순간, 이거랑 또 연결되죠. 이거 개봉은 36개월이잖아요. 그죠? 쓰고 나서 36개월 동안 3년까지 쓸 수 있네? 근데, 사용기한이 20년이네? 1월 19일이네. 그쵸? 근데 문제에 최대 사용기한은 없어요. 최대 사용기한은 없는데 일단 없는 상태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 정도 느낌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일에 이때 처음 사용 후 남은 제품의 경우 재평가 없이 1월 1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맞나요?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던져줄 수 있어요, 아무거나? 일단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다시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재평가를 하려면 이 꽃이 첫 검수 항목과 같은 항목을 모두 검사해야 된다. 일단 모두 이런 거 나오면 괜히 부정적인 것 같아서 좀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첫 검수 항목이 아니라, 이건 입고할 때의 검수 항목이잖아요. 검수 시스템이잖아요. 재평가 시스템은 따로, 뭘 가지고 재평가할지는 따로 정해져 있죠. 그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다라고 아까 말했었죠. 그래서 입고시 테스트와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3번. 화장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률파 방법, 방금 나왔네. 자체적으로 확률 방법을 통해서 재평가 후에는 23년 1월 17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 재평가는 사용기한이 아니라 보관기한 설정할 때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애초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재평가는 이 보관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보관기한에 대한 얘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 사용기한은 안 적혀 있지만 현재 최대 사용기한 저기 적혀 있는 사용기한을 봤을 때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년 4번 20년 1월 19일 이 지난 후에 즉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재사용하기 위해서 재평가 시스템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관기한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5번 재평가 설정 후 사용기한의 최종 일자를 사용기한의 최종 일자 2019년 19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마지막 날짜에 해야 되냐라는 걸라고 했을 때 이상한 소리죠. 일단 보관기한에 대한 재평가기도 하지만 최종 일자에 하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내로 해야 사실 더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설정해야 된다 자체가 좀 이상한 말입니다. 1번 다시 보면 18일의 사용 후에 남은 거는 재평가 없이 1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전혀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 내가 이 1000개 갖고 있었는데 펌프 18일에 500개 썼대. 그리고 500개 남았어요. 나머지 500개 사용기한 이내에 써야겠죠. 19일까지 사용 가능하겠죠. 전혀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난 정보를 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은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곱씹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더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터. 이거 제가 그냥 대충 썼어요. 아까랑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나왔던 거죠. 유형. 아까와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주고 고르라고 하는 거죠. 유형별 하나의 설명들을 어떻게 내가 봐야겠구나 라는 느낌을 조금 더 받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몇 번이에요? 그 번호가? 8번. 그래서 8번 8개까지가 거의 그 교사학과의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일반적인 아까처럼 풀어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은 화장품, 위에 화장품 무슨 등급? 가등급이죠. 이렇게 좀 풀어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 교재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안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온다라는 거, 좀 느낌으로 설명해드리고, 뭐 이런 식도 좀 나오더라고요. 사용 한도가 높은 것부터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던 것들이죠. 얘도 보면 그 위반 항목이 뭔지, 그리고 위반 항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뭔지, 문제를 0.5개, 0.5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한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행정처분 5회에서 이렇게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래서 그렇게 그랬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도 문제를 제가 대충 간단하게 해놓긴 했지만 선크림 사진 나오고 포장 어떻게 했는지 뭐 나오고 뭔가 또 질문이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우리 포장수 몇 차 안에 몇 퍼센트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우리가 아는 거를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안 쫄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금지 표현 실증 자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증 자료도 이제 또 쪼개지죠. 인체적용 시험 자료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어쨌건 다시 보내드리고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시간을 가집시다. 뭐 이런 것도 나왔었죠. 뭐 진피에만 존재하거나 표피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세포를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면역 세포들 있잖아요. 비만 세포, 대시 세포. 당연히 표피에도 존재하고 진피에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니은, 비근, 미음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겠죠. 옳지 않은 설명, 예시로 하나 그냥 딱 따온 건데 뭐 우리 이거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돼요. 여기서는 특정 성분명이 사용되는 경우 그 성분의 함량을 기재해야 되나요? 이거 또가리? 여기서는 이지가 없어요. 이지가 뭐 있죠? 뭐가 제외되죠? 방향제 제외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문제가 짜자작 있고 이제 동그라미 3번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읽는 거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또 놓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머리는 차갑게 맞나? 이렇게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그냥 문제의 일부겠죠. 동그라미 뭐 4번, 5번 뭐 이런 문제의 일부일 텐데 좀 사고력 길르기로 한번 봐봅시다. 맞춤형 화장 판매업자가 그 개인정보 처리를 의뢰를 딴 사람한테 했는데 그 업체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 맞춤형 화장 판매업자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처리를 의뢰했다라고 해서 표현이 됐지만 실질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얘예요. 얘가 개인정보 처리자고 얘가 개인정보 처리자고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 3자한테 의뢰를 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얘 똑같이 처리자예요.
책임이 있죠. 그래서 맡겨도 그 맡긴 사람들 상식적으로 좀 더 최대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우리 일상에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에서 최대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4번, 5번은 안 했지만 1, 2, 3번 안에 답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뭐일까요? 1번 정답 같다. 2번 정답 같다. 3번 정답 같다. 언제 개인정보가 활용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문제를 너무 대충 냈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번이라고 봤거든요. 그럼 개인정보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내용 그 개인정보법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자 이용 자 57페이지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이용할 수 있다. 동의받은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뭐 법률적으로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있죠. 58페이지 넘어가면 인감정보, 고유정보 쓸 수 있는 경우 있을 때 폐업도 있네요. 지금 폐업도 있고 기능성도 있고 천연 유기농도 있을 것 같은데 천연 유기농은 어? 천연 유기농 맞아. 어쨌든 천연 유기농이요. 네, 그렇죠? 안 보이죠? 그러면 1, 2, 3번에서 찍는다면 2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도 나오긴 나왔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보시고 보고 갑시다. 관능평가도 나왔는데 이론서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가져왔고 얘도 문제는 제가 대충 냈지만 우리 사고력 길르기로 또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문제 나옵니다. 일단 맨 위에 문장이 있죠.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합력을 표기해야 되는 게 있구나. 일단 하고 원칙 한번 봐볼까? 그래서 일단 제품명 CO2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키즈? 이거 어린이. 일단 써놓고 갔어요.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명은 끝났으니까 설명은 그냥 쭉 읽고 갔을 것 같아요. 쭉 읽고 가고. 자 이제 얘를 보면 여러분들 이 성분을 써줘야 되는 경우가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이게 많이 없지만 문제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제품명 생각나야 되죠. 여기서 방향제인가 했을 때 방향제 아니래. 크림이래. 그리고 또 어떤 거 생각나야 돼요? 어린이? 영유아 어린이면 뭐죠? 보존제 생각나야 되죠. 그렇죠? 보존제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인체세포 배양액 뭐 이런 거 있나? 인체세포 배양액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찾아야지 생각해야겠죠. 하나 더 있나?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천연유기농 맞죠? 천연유기농으로 표현했을 때 천연유기농으로 표현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느낌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설명에 여기네 유기농 참깨 오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천연 유기농을 표현했으니까 얘도 함량을 알려줘야겠네. 이런 느낌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 얘 찾고
보존제 찾고 유기농 찾고 인체 세정용이 있으면 저기다 뭐냐 그 세포 배양이 있으면 세포 배양이 찾고 여기서 찾아서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써있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는 제품,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라서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유통할 수 없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자, 한 번 더 짚어봤을 때. 기본적인 거 우리 뭐 아는 거, 사고력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 거 느낌 와닿았었고 어찌됐건 이렇게 교수학습 가이드 내용이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얘도 지금 한 8문제, 10문제 됐을 거예요. 한 10% 정도인데 문제수만 치더라도 10%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중요한 수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익숙한 문장이어야 그 문제 속도가 빨라져요. 다음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정리해준 최근에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드린 파일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문제 본 거 위주로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를 좀 반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5일 기준에서 한 그래도 20% 30%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00% 5일에 내 공부량을 봤을 때 30%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계속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거 외우고 정리하고 문제 좀 더 풀어보면서 오늘 받은 거 풀어보면서 사고를 좀 더 깊어보고 내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얘는 이거부터 생각해서 이거 생각해서 이거 생각해서 이거 생각했지 뭐 이런 느낌의 그 흐름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하나씩 순서 짚으면서 문제가 풀어졌던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5회 기출, 6회 기출 이런 느낌까지 끝났습니다. 제 지금 지루한 톤을 가지고 지금 대장정 5시간째를 흐르고 있죠, 그죠? 잠깐만. 4시간. 그쵸?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출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로 끝났고,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직 못 드렸잖아요. 그것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것들 이제 막 정리를 좀 더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계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모의고사 푸는데 멘붕이네요. 시간 가는데 안 풀자니 이런 것 때문에 불합격할까 본다고. 계산 문제가 제 체감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진짜 많아요. 세 개 느낌인데 그 세 개가 근데 시간을 써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야. 그래서 딱 제가 느끼기엔 딱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맞더라고. 일단 해봐서 바로 한 번에 풀려.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의도 방향대로 풀려. 정답 나와. 그럼 땡큐. 근데 만약에 안 나와. 그럼 전 그때 패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했던 대로 했는데 지문 안 해. 정답 내가 원하는 정답이 없네. 그럼 일단 패스하고 갔던 것 같아요. 패스하는 순간에도 일단 뭐 조금 찍을 수 있는 건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간을 좀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점수도 좀 있고 그래서 풀고 넘어가고 그 방식은 다른 것들과 똑같은 것 같고요. 이 제 거 문제집이랑 비교했을 때는 제 거 문제집 때는 행정처분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행정처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좀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문제집 대비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질문 있나요? 현장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더 있긴 한데 질문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좀 쉬고 제품 좀 드리고 기출 요약 정리 좀 해드릴 건데 그래도 마지막 온라인 분들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쉬고 나서 요약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제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카톡방 안 들어가 계신 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드리자면 온라인도 마찬가지. 저희 카카오톡에 RF 스포트 카톡
그 플러 통신인가? 거기 검색하셔서 RX버스 하시고 참가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 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여나 아직 저랑 이제 막팔 아니다 하시는 분들 여기 아이디 있습니다. 박정스타 EP 이렇게 해서 인스타 추가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그 마지막 정리를 제가 조금 뭐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좀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게 좀 정리를 하고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 오프라인을 하면서 또 온라인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딱 두 개예요, 진짜. 첫 번째 합격, 진짜 합격을 바라면서 이거를 했고 이제 두 번째가 합격 후에 이 뭐랄까 같이 업계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소통, 그리고 더 이어서 후배들이 더 공부를 한다면 또 같이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줄 수 있고 딱 그 두 개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하면서 다른 일반 화장품 세미나 하나 포기했고 캔슬했고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져온 이제 제품부터 이 준비하는 기간적인 것, 비용부터 사실은 적잖아요. 여러분들 합격이 되는 순간 이게 흑자 이상이 엄청나는 작은 시너지와 호스탐이기 때문에 꼭 같이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소통 잘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 물어볼 거, 네, 이것도 외웠어요. 저 이런 것들 퀴즈 내는 거 제가 먼저 좀 말거를 터볼 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같이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톡방 위주에서 많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온라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더 여쭤보면 되니까 해주시고 자, 조금 틈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따로, 공부하는 자료를 따로 드리기도 하겠지만, 엄청 저긴 아니에요. 재개정 법률 그래도 한 번쯤 막연할 것 같은 건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텐데, 시간상 안 중요한 거 그냥 팍팍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잔류성 오염물질 말고 추가됐다. 이런 거 그냥 하지 마. 내 생각에 큰 필요 없어. 이래서 나오는 시간은. 잔류성 오염물질. 안 해도 안 돼. 안 해도 되고, 마약류 이런 것도, 이런 건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좀 내용이 바뀐 건데,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혹시 모르니까, 분사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라는 거, 그런 거 정도 추가됐다 정도? 연모제 추가되는데 이것도 크게, 원래 우리 연모제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얘까지 좀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얘도 사실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사진 찍는다니 그냥 찍는 정도. 얘 혹시나 안 하신 분 계실까 봐. 혹시나 이게 됐죠? 제가 업데이트 정오표에 올리는 걸 항상 봐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나등급의 식품으로 올려줄 수 있는 거. 이거 안 하셨으면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도 바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래서 이거 안 하신 분 꼭 써주시고 이따가 그냥 카페 한번 정업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고 의논했잖아요.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책판업자, 생산실적 보고, 수입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 안정성 보고, 신속 보고 원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맞춤형 화장품업자, 맞춤형 화장품업자는 원료 목록 보고 유통 판매 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모아서 한다. 이거 차이점 아까 문제가 나왔던 거 알고 계셔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 자체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렇게 보고하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다. 위에 거만 좀 다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아. 얘도 다른 거 없는데 이거 놓치고 가시는 분 계실까 봐. 우리 1차 포장 무조건 써줘야 되잖아요. 2차 포장 쫙 있고 1차 포장 4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누는 1차 포장도 1차 포장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비누에 이제 비닐 오이 비누 박스 딱 열어서 비닐 딱 뜯을 때 비닐에 뭐 안 써있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처럼 이 고형 비누는 생량 1차 포장도 될 수 있다. 알고 혹시나 놓치고 계셨으면 알고 가자라는 느낌. 그래서 넘어가고. 리모넨 하면 알레르기. 그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레르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하도 이제 세부적인 거에서 내려고 하니까 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그 원료 파트 2에 쫙 내려갈 때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가산화 물가가 특정 수치 이상 올라가는 애들은 못 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곱씹자라는 개념이고, 자,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안에 이게 없고 음이온 염소가 해리되어 이제 계면활성제가 되는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양이온, 양쪽성, 음쪽성, 음이온, 비이온 중에 뭐냐? 그럼? 네. 그 음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양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써 있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 클로라이드 염소가 띄어져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상대적 플러스가 남는 애다. 대가리 부분. 반대로 얘는 나트륨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해리되어 떨어져 나간다 라는 거 가지고 양이온 기분활성제라는 느낌보다는 한번 이제 이해만 하고 듣고 넘어가자 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두발용 0.5 살리실내 기능성 심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서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선에는 두발용의 0.5. 일단은 그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거, 그 별표 4의 기준에 해당됐을 때 뭐 생략되죠? 기한율, 그죠? 그리고 얘는 자외선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가 아니죠. 서류 제출 별표 4가 아니죠. 그렇죠? 뒤에 선언을 볼 건데. 그러면 기한율은 또 아니라 자만 있죠. 근데 이 살리실내 엑시드는 KFCC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안정성 생각되죠. 그렇죠? 안정성, 자외선 이렇게 될까요? 살리실내 엑시드 보면 인체 세정용으로 되어 있죠. 두발용 아니고 이게 안 되네. 근데 그 살리실내 자체는 그 KFCC 안에 고시되어 있네. 어떻게? 여기 있네. 고시되어 있으니까 안정성 생략되겠네. 이런 식의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해오던 거지만 곱씹어 봅니다. SPF 값이 지난 주간식에 나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기 뭐냐, 어렵지 않은 건데 20% 이제 이내, 마이너스 20% 이내라고 할 때 이 쉽게 계산하면 반대로 20% 이내가 아니라 80%보다 높은 거,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아서 이 계산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정수를 하라고요. 대명가 17 나왔어요. 그러면은 17에 80% 어떻게 계산해요? 17이 100%니까 1.7은 10%겠고, 그렇죠? 여기에 8배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80%겠네요. 여기 8 곱하면 87, 56에 8, 13.6인가요? 13.6이 80%인데 이거보다 다음 정도 쓰면 돼요. 14, 15, 16, 17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가 뭐지? 20%가 1.7에 20%니까 3.4니까 3.4에서 17 빼서 뭐냐 13.6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80%보다 위에 거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더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소수점이야 절상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80%보다 위에 거 이런 걸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H가 샤넬 향수의 짝퉁으로 샤넬 향수를 만들었다 칩시다. 이거 위에서 등급은 가나다일 때 가등급 손, 나등급 손, 다등급 손, 위에 등급이 아니라 손. 위에 등급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 바꿨다고 해를 끼칠 화장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표법이라는 거죠. 아니다, 아니면 한 번 더 짚고 가자. LVT 로션젤 1호 보고한 화장품에서 함유량 7%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제품의 위해성 등급을 일단은 우리 그 기능성 등급, 기능성의 함유량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게 몇 등급이죠? 4등급? 오랜만에 나는 몇 페이지예요? 아이고, 186페이지. 다등급이죠, 그쵸? 다등급인데, 뭐야? 함정이 없었네. 함정 있는 줄 알고. 죄송해요. 다등급이라는.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거지. 히알루론산을 넣어서 맞춤형을 했는데 이물질이 혼입되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난다는 사실하고 해소했다. 병원 미생물에는 오염되지 않았고 이물질은 들어가 있고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다. 그럴 때 이거는 재작업 할 수가 있냐? 괜히 이해했어요. 괜히 막 이상한 거 막 엄청 써 있는데 결국에는 재작업 되냐 안 되냐 라는 거예요. 재작업의 조건 사용기한 1년, 미생물 오염 안 되고 이물질은 이런 거는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재작업 된다 손, 안 된다 손. 항상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부터 오라 처음 그 제작업은 공장에서 화장품 만들 때 하는 거지 맞춤형 화장품 팔던 업소에서 제품을 다시 받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하는 개념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개념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어부터 키워드를 하나씩 해봅시다.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잘 안 나와서 나중에 링크 드릴 테니까 거기서 연결 공부 이거 하려고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생각하면 따다닥 생각나는 거 이제 있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벤질 알코올하면 이거 생각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징크필이 튀어나면 이런 거 생각나야 되고 그죠? 아까 사용 후 씻어내는 거 이거 생각 못하셔서 틀렸었죠. 벤조익 엑시드 하면 이런 거 생각나야 돼요. 파라벤 하면 생각날 거 맞죠? 이렇게 두 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저귀 받는 건데
부틸이냐 프로필이냐 그리고 이소부틸이냐 이소프로필이냐. 그래서 이렇게만 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씻어내지 않는 거. 그래서 씻어내는 거는 영유아용 뭐라고 해야 돼? 뭐 샴푸 뭐 이런 거에는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까지 꼭 짚고 가야겠지. 이거까지 됐고, 그러면은 진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 카페 한번 살펴보면서 따로 개별적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이 온라인 쪽은 이제 그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유학권 최근에 올려드린 거랑 교수학습과 이게 두 개 같은 거 여기 있네. 국립비전 실질대상. 또 뭐 있어? 결격사유. 이거 중요하죠. 조제관리자도 결격사유 생겼다 말했죠. 이거 보충하기 들으셨죠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 따고 나서 이거 가서 병원 가가지고 이거 수평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고 보충하기 꼭 보시고. 그냥 한번 시간 많이 보시면 원료도 90%다 거의. 그다음에 너무 하지 않아. 이렇게 됐어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남은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을 최대한 많이 벌려놔서 많이 만들어놔서 시간을 공부하고 외울 거 외우고 하는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강의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은 질문 있으시면 카톡이나 다른 걸로 또 올려주세요. 온라인 여기까지 하고